자, 이어서 2부입니다. 2부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2주마다 한 번씩 오셔서 자,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죠. 적귀 모시겠습니다. 장희성 지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근데 휴가 다녀오셨어요, 혹시? 네. 뭐 이렇게 방송 스케줄 샥샥 피해서. 네. 일부러 피해서 다녀오셨어요. 제가 휴가 갔다 와서 딱 나왔을 때 앵커님 휴가 가셨었거든요. 그래요? 그래갖고 이게 피부에서 네. 휴가 갔다 온 티를 너무 팍팍 내가지고 네네. 댓글로 잘 놀고 왔냐고 그래요? 시커매져서 왔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가라앉으셨나요? 조금 덜 가라앉은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일부러 가서 좀 태웠는데. 티 그래요? 나요? 티 나요? 안 나요? 일부러 태우는 사람도 있어. 야. 이게 구릿빛 피부가 요즘 그렇게 그래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이게 시커멓게 타서 저는. 하긴 저도 좀 주름살만 늘고 이렇긴 하더라고요. 네네. 젊은 분들이 시커멓게 태우는 거랑 구릿빛이랑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자, 좋습니다. 휴가도 다녀왔으니까 다시 한번 달려야죠, 우리. 네네. 자, 오늘은 오늘 주제가 보니까 매크로는 거들 뿐 결국 AI가 주도하고 있다. 그 얘기를 이제 좀 후반부에 드리려고 하고 네네. 우선은 최근에 이제 매드 이즈 굿이잖아요. 시장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지난주까지 그렇게 안 좋더니. 맞아요. 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시죠. 네. 고용 지표가 둔화돼서 네. 이제 뭐 시장이 올라간다.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매드 이즈 굿이에요 지금. 네. 그 상반기 때는 우리가 어땠죠? 생각해 보시면. 굿 이즈 굿이었습니다.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내지는 노랜딩에 대한 기대감으로 네. 쭉쭉쭉쭉 올라갔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굿이즈 굿. 굿 이즈 굿이었죠. 그래서 근데 그렇다면 지금 방금 PC도 나왔어요. 네네. 나왔어요. 네, PC 나왔는데 뭐 정확하게 이제 소수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냥 다 예상치랑 똑같이 나왔어요. 어쨌든. 그래요? 네. 근데 이게 그러네. 네 똑같이 나왔죠. 네. 여러분들 다 확인하셨죠, 그죠? 한치의 오차 없이 똑같이 나왔네. 뭐 소수점이야 다르겠습니다만 네. 오늘 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경기가 네. 지난주까지 그렇게 안 좋을 만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를 만큼 이렇게 널뛰기를 하고 있는가? 경기가. 네. 네. 그냥 가는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다면 널뛰기 하는 건 무엇인가? 그냥 사람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그 얘기를.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으로 이렇게 널뛰기 하는 장소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게 경제는 그냥 원래 가는 길 계속 가는데.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흔들려서 떨어지면 사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네.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 건지 네. 아니면 그냥 우리 마음이 흔들린 건지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조금씩 네,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시작해보죠. 자료 네. 보시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적어놓은 게 무엇이 정답인가. 네. 굿이스 굿이었고 상반기는 지금 네. 매드 이즈 굿인데 네. 그럼 도대체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되냐는 거죠. 그죠? 네네. 그러면은 지금 경제 지표가 뭐 조금 둔화되게 나왔어요. 그럼 어떨 때는 빠지고 어떨 때는 오르고. 네. 그죠? 그쵸.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최근에 시장의 반등은 고용 지표 둔화입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설명해 주셨죠. 근데 물론 이제 PC는 뭐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네. 내일 만약에 이제 비농업 고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비농업 고용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또 살짝 예상치보다 잘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또. 그러니까 고용이 약간 더 타이트하다고 나오면. 네. 그러면 또 시장이 또 우르르 무너지나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네. 그렇다면 약간 글쎄요. 근데 쫄트가 나오고 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했는가? 네네. 제가 볼 땐 그건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비농업 고용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죠. 네. 뭐 예상치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나올 수도 있고 더 둔화되는 모습이 나와서 시장이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는데 그냥 그 기존은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피크는 찍었고 둔화는 되고 그러니까 약간 고용의 과열이 좀 식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레저 접객 부분이 많이 빠진 걸 보니까 네. 이게 확실히 이 임금 상승이 주도하는 인플레가 둔화되고 있구나. 네네. 그죠? 이게 그리고 시간의 문제일 뿐 꺾인다. 그쵸. 예, 꺾인다. 이거에 대해서는 근데 사실 이렇게 꺾일 거라는 건 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쵸. 그죠. 근데 그럼 이제 뭐가 달라진 거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마음 저는 이런 게 떠올라서 좀 갖고 왔습니다. 이게 뭐 영화 달콤한 인생 옛날에 이제 이병헌 씨가 굉장히 젊었을 때 신민아 씨랑 찍었던 거에 이제 나레이션인데 원래는 뭐 육조 단경이라고 하는 뭐 해능 대사님의 그 얘기라고 해요. 중국의 스님. 근데 이런 거죠. 자, 어느 맑은 봄날
그렇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제자가 물었죠.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것입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네. 스승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내 마음뿐이다. 그죠? 이게 지금 미국 경제를 네. 미국 경기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거죠. 미국 경기 움직이는 것은 금리도 아니고 그렇죠. 경제도 아니며 고용 지표도 아니며 그죠? 지표도 아니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전망, 사람들의 예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상반기에는 왜 굿이스 굿이 나왔냐? 작년 연말부터 계속 얘기한 게 경기 침체 온다. 네. 이건 뭐 지나가던 어린애들도 경기 침체하고 있었으니 네. 그러다 보니까 야 뭐 100이면 100 경기 침체니까 안 올 것 같다 이런 분도 있었고 네네. 좀 약간 조롱 섞인 말씀으로 그랬더니 다 경기 침체 온다는데 경기가 생각보다 좋아요. 네. 그러니까 올라간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난주까지 잭슨홀 전까지 시장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고 있었습니까? 경기가 너무 좋아서 네네. 인플레가 이거는 안 꺾일 것 같아. 이러면서 9월은 동결을 하겠지만 11월은 금리를 올릴 것 같고 내년에 금리 인하 없을 것 같아. 네네. 지금 이건 구조적인 변화고 네. 인플레는 그래서 중립금리를 손봐야 될 것 같고 네. 목표 인플레이션도 2%는 뭐 가당치도 않아서 3%로 올리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뭐 이런 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경기가 너무 그쵸. 좋다고 못해 뜨거워서 인플레를 잠재울 수 없는. 근데 그러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전망이 예상이 왔다 갔다 한 거죠. 네. 미국 경기는 어쨌든 인플레는 지난번에 피크를 찍고 네. 꾸준하게 지금 내려오는 중이고 네. 경기는 생각보다 좋습니다. 네. 좋은데 솔트에서 나온 거는 뭐냐? 생각보다 좋은데 조금 덜 좋다. 나빠지는 게 아니라 네네네. 배드도 아니에요. 네. 조금 덜 좋다는 거죠. 네. 좀 덜 좋다. 피디님 뭐 볼 일 있어요? 하고 가. 잠깐 들어오셔도 하고 돼요. 가. 하고 가. 네. 왜냐면은 뭐 의자가 너무 의자. 낮아서 의자가 너무 낮아서 자, 제 의자가 낮은 것을 불편해하는 것은 저인가 시청자분들인가 장은석 지점장도 PD. 아니요 PD도 아니고 시청자도 아니요 우리 신 PD가 불편했습니다. 네. 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미국 경제는 좋아요. 그건 디폴트입니다. 좋아요. 근데 네네. 너무 좋았었는데 조금 덜 좋아지고 당연히 덜 좋아질 겁니다. 네. 계속 좋은 게 이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인플레는 어쨌든 서서히 잡혀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게 미국 경제가 좋았다 나빴다 한 게 아닌데 그렇죠. 사람들의 예상이 좋을 것 같았다 나쁠 것 같았다 그러니까요. 좋을 것 같았다 나쁠 것 같았다. 그러니까 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 좀 네. 졸트가 좀 안 좋게 나오니까 시장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이건 거죠. 진짜 참고로 참 이게요. 그 잭슨홀 얘기도 많이들 하셨을 텐데 네.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풀었던 것 같아요. 파월이요? 뭐 모두가 다 모두가? 이렇게 네. 합심한 거죠. 네네. 닉 티메라우스까지 해서 네. 이게 어쨌든 그 닉 티메라우스 기자가 기사를 통해서 네. 중립금리를 건드렸고 네네. 목표 인플레이션 타겟 인플레이션을 건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와 파월이 그 얘기 하나 보다. 근데 파월이 나와서 아직 그럴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서 그거를 잠재웠죠.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 어쨌든 그들이 원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중립금리나 타겟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회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왜냐면은 뭐 인플레이션을 잡고 싶으니까 빨리. 네네. 근데 그거를 파월이 나와서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되게 큰 충격이죠. 공식적인 그렇죠. 연준의 공식적인 스탠스가 되는 스탠스가 거죠.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할 수 없죠. 되는 순간 그거는 바로 도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또 닉 티메라우스 기자는 사람들이 또 혹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약간 군부를 띄워놓고 파월이 나와서 아니라고 해버리면 일단은 연준 스탠스는 아니나 하지만 고민은 해보게 되는. 학계나 이런 데서는 당연히 그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굉장히 잘 짜여진 각본으로 그렇게 전략적으로 움직인 것 같으세요? 진짜 네네. 만약 이거는 이게 제가 좀 친한 이제 이호석 네네. 저기 엄라이즈 그쵸. 이사님의 네네. 의견인데 뭐 그걸 좀 이렇게 와, 도용해 온 거예요. 그럴 제가.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스무스하게 지나갔는데 네네. 어쨌든 그 전에 그런 기사나 그걸 보면서 갑자기 물론 이제 뭐 빌 에크먼이 뭐 30년물 금리 5.5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네네.
야 이거 뭐 장기물 금리 안 떨어질 것 같고 근데 지금 장기물 금리는 또 오늘 PC에 나오고 또 떨어지네요. 네네. 근데 그러면은 미국의 실제적인 그 금리를 왔다 갔다 경제 지표가 왔다 갔다 한 거냐? 네, 그건 아니죠. 사람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한 거죠.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여러분 자료 그냥 제가 그냥 가볍게 쓴 건데 네. 잘 보시면 이거죠. 유연하거나, 네. 그죠? 예, 유연한데 여러분 그냥 유연하시면 안 되고 스마트하게 유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럴 수 있는 거죠. 유연하게 이게 고집 피우면 제가 사실 좀 고집이 있어서 약간 롱맨이고 그래서 작년에 되게 힘들었죠. 네네. 그러니까 고집이 있으니까 또 긴 대세 상승장에서는 또 그거를 오롯이 다 누리기도 그쵸. 하지만 근데 이제 유연하신 분들 보면 부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이제 요 업계에서 굉장히 유연한 친구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앵커님은 못 보셨지만 저희 또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고 계시는 네. 이제 저희 이제 미래세증권의 이창구 팀장이 굉장히 유연한 친구거든요. 오늘 이렇다고 얘기했다가 그거를 내일 뒤집을 수 있고 아침에 이랬다고 얘기했다가 오후에 뒤집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사고가 말랑말랑하고 유연합니다만 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장에서 유연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겁니다. 그것도 네. 능력이에요. 근데 스마트하게 유연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 뭐냐면 반박자 빠르게 유연하셔야죠. 그렇죠. 만약에 나는 너무너무 사고가 말랑말랑하고 유연한데 네. 반박자 느리게 유연하신 분이 있으면은 네. 이거는 대재앙입니다. 그렇죠. 대재앙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 겁니다.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상사를 네 종류로 나눌 때 네. 무식한데 게으른 상사 네네. 요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건 거죠. 진짜 가장 최악. 네, 반박자 느린 유연함은 예. 정말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반복하시는 거죠. 그쵸. 그냥 진짜 횡보장에서 진짜 통나무가 젓가락이 되고 이쑤시개가 되는 그러면 네네. 진짜 고빈도 매매를 하시는데 네네. 반박자 느리신 분들은 진짜 계속 저는 저를 압니다. 제가 느린 거 알기 때문에 네. 제가 느린 거 알기 때문에 저는 유연하지 않으려고요. 그러면 네. 그쵸. 제가 볼 때는 한 90%의 투자자분들이 스마트하게 유연하긴 힘들어요. 유연하기 힘들어요. 네, 진짜 그러니까 힘들어요. 유연할 수는 있는데 네. 스마트하게 유연하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반박자 빠르기도 힘들어요. 예, 예. 네. 그거는 정말 훈련 대신 맞아요. 선천적인 것과 훈련이 이제 겸비되신 분들인데 안 맞아요. 그렇다면 중심을 잡고 잔파도를 무시하셔야죠. 그래서 이게 내가 뭔가 긴 관점으로 그런 만약에 AI의 그런 핵심주들을 투자하고 계셨으면 네네.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잭슨홀을 앞두고 있었던 조정은 네. 그냥 두드려 맞는 거고, 음. 그죠? 또 최근에 올라오는 거는 또 그걸 향해 하시는 거고, 네네. 이런 투자를 하셔야 되지. 만약에 잭슨홀을 앞두고 나서 야 이거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도 못 오르는 거 봐라 하면서 네네. 팔았는데 지금은 또 팔랑팔랑 이제 500불 넘어가나 보다 하고 그쵸, 또 그쵸. 사시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반박자 느린 유연함을 보실 바에는 네. 그냥 그런 잔파도 특히 내가 아닌 다른 대중의 그런 마음이 흔들려서 전망이 네네. 흔들려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니면 역이용하시는 거죠. 이게 뭐 연말 연초 작년 말 올 연초에 다들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할 때는 네네. 좀 역발상을 하시거나 지금처럼 야 경기가 얼마나 뜨거우면 중립금리랑 타겟 인플레이션까지 네네. 손봐야 될 정도로 경기가 뜨겁나 보다 하면은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이게 뭐 사실 그 뭐 굉장히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죠? 네. 그 정도로 경기가 뜨거운 게 계속 이어질 수 있나라고 또 비판적 사고를 하실 필요는 있겠으나 아니 이도저도 어려우면 그건 잔파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네네.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뭐 투자 경리가 아주 길다고는 못하지만 이제 보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득일 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이제 방송상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어떻게 네. 방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뉴스 저런 뉴스 이게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있고 이게 저런 호재를 안고 있고 그러니까 리스크와 호재를 다 전해드리는 게 저희의 책무이긴 한데 맞아요. 네. 그 판단은 이제 네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하신 거.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글로벌 라이브를 이제 일주일에 2번 월화를 네. 이제 매주 네.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시황을 담당하고 있었고 그래서 딱 아마 첫날 아니면 두 번째 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롤이 시황을 전달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는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었다고 나쁜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었다고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거에 이제 휘둘리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네. 투자에 있어서는 좀 중심을 잡고
이 제가 전달해드린 시황을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네네. 드렸고 근데 전달은 해드려야죠. 그쵸. 왜냐하면 그걸 다 버무려서 네, 네. 아무리 중심을 잡고 있어도 그걸 버무리면서 나의 그 투자의 중심적인 네네. 사고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니까 많이 집어넣으시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AI도 학습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그렇죠. 그런 거에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중심은 잡았고, 네, 중심은 잡았어요. 저 네. 이제 마음의 중심 다 잡았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게 어쨌든 작년은요. 네. 매크로가 시장을 지배하던 시장이었죠. 그랬죠. 인플레가 모든 걸 지배하던 그렇죠. 시장이었는데 올해는 약간 이제 매크로보다는 그런 이제 AI라고 하는 그런 성장 동력 그리고 각 기업들의 실적이 더 중요한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3.3에서 네. 4.0까지 오르는 동안 뭐 그렇게 그런 뭐 나스닥 지수나 이런 것들 흔들리진 않았어요. 네네. 그랬는데 약간 그걸 넘어서니까 그렇죠. 4.6 넘어서니까. 그러니까 4.1, 4.2, 4.3 맞아요. 되면서 이게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맞아요. 마치 그건 겁니다. 이게 매크로가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긴 해요. 매크로가 거들뿐이라는 얘기를 드릴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 목욕탕 가시면 탕 갈 때 네. 냉탕 잘 들어가세요? 아, 저 냉탕 못 들어가요. 저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싫어하는 게 네. 한겨울에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면 네. 옛날에 1박 2일에서 했었나 그래서 무슨 입수 막 겨울에 아, 그 얼음물에 얼음에 뛰어드는 거? 네네. 그거 막 하고 그랬는데 몇 살 때요? 뭐한 아, 젊으셨을 때? 예, 젊었을 때. 네. 근데 그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목욕탕 가서 냉탕도 안 들어갑니다만 내가 어쨌든 탕에 들어가는데 냉탕이어가지고 나 너무 싫다고 하니까 데펴 주시는 거죠. 네네네. 데워 주시는 건데 네. 그게 이제 한 뭐 35, 36, 37도까지는 좋은데 네네. 40도가 넘어가면 갑자기 못 견디는 거고 네네. 45도가 넘어가면 생명에 지장이 그쵸. 있을 수 있는 죽는 거잖아요. 거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 마치 그건 거죠. 경기가 좋은 거 좋아 따뜻한 거 좋아 그랬는데 네네. 너무 과열돼 버려서 금리를 4.2, 4.3, 뭐 4.5가 넘어간데 이래 버리는 순간 네. 사실 주식시장이 안 좋았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어쨌든 뭐 매크로는 거들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건 거잖아요. 뭐 거들뿐하면 제일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슬램덩크죠. 왼손은 거들뿐. 네. 이게 아마 그 산왕공고랑 네네. 붙었을 때 어. 이게 이제 아마 그걸 거예요. 이게 이제 종료 한 2초 남겨놓고 네네. 1점 차로 지고 있는데 네네. 서태웅이 네. 딱 이게 그 슛을 하려고 점프까지 했는데 네. 두 명이 이렇게 달라붙는 바람에 네네. 걔는 못 쏴요. 어디 줘야 돼. 네.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사실 만화에 가는 거지. 점프한 상황에서 보고 생각하고 강백호가 그 전에 네. 레이업밖에 못 하다가 강백호가 이제 그 우리 선생님 안 선생님한테 네네. 슛을 배우는데 뭐 2만 번 쏘고 그러거든. 근데 슛의 기본이잖아요. 왼손은 거들뿐, 왼손은 거들뿐. 입으로 그걸 중얼이고 있으니까 네네. 저거다 하고 저한테 줘서 강백호가 쏴서 1점 차로 이기는 건데 네네. 이게 아마 이 만화 통틀어서 얘네가 서로 실수를 준 적 있어요. 주고서 막 후회하고 네네. 전략적으로 둘 간의 패스가 이루어졌던 유일한 거의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얘가 왼손은 거들뿐 왼손은 거들뿐 이렇게 중얼이고 있으니까 네. 슛의 기본을 알고 있으니까 딱 줘가지고 서태웅이? 그래서 강백호가 넣는 그건 같은데 너무 쓸데없는 얘기였죠. 아니, 아니, 이 얘기가 더 재밌는데? 좀 더 가요. 네. 더들 기억이 잘 안 나서 요거 하면서 그냥 한 번 더 찾아본 거야. 아 맞아 이거였지 이러면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매크로는 거들뿐인 네.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왼손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왼손은 거들기만 돼야 되는데 왼손을 너무 쓰면 네. 슛에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게 이제 경기가 너무 뜨거우면 왜 그래 이게 전 비유를 하는 게 뭐냐면 과거랑 달라진 건 어쨌든 네. 경기가 과열이 되면 인플레를 자극하는 게 네. 한 40여 년 동안 없었던 네네. 경기가 뜨거워지면은 인플레가 오는구나 네. 라는 게 지금 바뀐 세상이기 때문에 경기가 너무 뜨거운 것보다는 적당히 네. 그러니까 거들 정도만 그냥 가만히 있을 정도만 방해가 안 될 정도만 돼야 이게 금융 완화라는 환경 지금은 그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기술주들이 더 많고 그게 더 오히려 주식시장이 좋다. 거들기만 하는 게 너무 네네. 경기가 뜨거운 것보다는 그런 거로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근데 이건 거죠. 만약에 왼손이 거들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은 정말 천재적인 슈터는 한 손으로도 쏠 수는 있죠. 네. 그게 전 AI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한 손으로도 쏠 수 있는. 근데 왼손이 거들면 더 정확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매크로 환경이 매크로가 그냥 더 네. 방해만 안 하면 되는 방해만 겁니다. 하면. 너무 좋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도와주는 건 방해만 안 하면 된다. 그래서 매크로 이슈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네. 이게 단기적으로야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나오는 비농업 고용이
뭐 약간 단기적인 아래 위에 충격을 줄 수는 있겠으나 네네. 추세는 이미 그렇게 뭐랄까요 고용도 이제 그 고용의 너무 과열 상태는 완화되고 있는 건 추세적으로 확인이 된 거고. 이미 그거는 예정된 그쵸. 미래였고 그게 오고 있는 걸 확인한 거고. 네, 그쵸.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는 내년 되면은 주거비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서비스 물가인데 네. 서비스 물가는 임금이잖아요, 결국에. 고용에 따라서 확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임금이 네. 서비스 물가잖아요. 그쵸. 그죠? 근데 그러면은 뭐 내일 나오는 임금 상승률이 바로 둔화되지는 않을 수 있겠으나 네네. 이건 둔화되겠구나. 네. 그러면은 적어도 뭐 10년물 금리가 다시 4.5를 넘어서서 막 기준금리를 한번 더 올려야 되고 네네. 이러지는 않겠구나. 그냥 그 정도로 내일 어떤 일이 나오던 간에 그렇게 어쨌든 떨어지고 있다. 그쵸. 예, 그런 식으로 중심을 아.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집값, 임금, 네, 고용 네. 이 세 가지 모두 집값도 꺾인 거 확인했고 네, 꺾인 건 확인했으나 이제 속도가 아직 안 붙은 것뿐이고. 네, 근데 이제 곧 붙겠죠 이게 또. 이것도 붙겠죠. 네, 임금도 이미 꺾였고. 네. 그리고 이제 속도가 좀 붙는 것도 이번에 확인했고. 이 손가락이 이게 고용도 확인했고. 네. 그럼 결국 방향은 계속 가고 있는데 그 방향 속에서 뭔가의 수급 때문에 금리가 잠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잠깐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온갖 뉴스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뭐 등급 하락에 뭐 이제 뭐 또 채권이 계속 쏟아질 거고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예정된 그렇죠. 미래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줄기를 갖고 우리는 묵묵하게 가면 된다. 너무 매몰되지 말자는 거고요. 하지만 이건 있는 거죠. 매크로 이슈가 네네. 상반기에 굿이었던 이유는 정말 경기가 너무 좋아. 침체 안 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확산이 되면서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겠네. 네네. 그러면 이게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런 우려에 굉장히 눌려있던 네네. 야 이거 완전 이거 다 죽는 거 아니냐 했던 그런 저평가돼 있던 기업들이 같이 올라올 수 있었던 환경이라면 지금부터는 어쨌든 배드이스 네. 굿이란 얘기는 어쨌든 경기는 조금씩 둔화는 된다. 침체가 안 오더라도 네네. 그 얘기는 다 같이 좋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게 그 금융 완화를 네. 이게 뭐 양적 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러면은 좀 금융 환경이 완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주식 시장은 더 좋으나 네. 실적이 다 같이 좋아지는 게 아니니 네. 이 와중에도 성장을 하는 아. 소수 섹터에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쵸. 네. 그리고 양적 완화까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아주 낮아지지 않는 금리에서도 살아남는 약간 이미 돈이 있는 네네. 그러면서 성장을 보여주는 네. 이런 애들 위주로밖에 주식시장에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너무나도 이제 극명한 어떤 그 사람들의 인기가 있었고 뭐 네. 배터리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있었고 네. 미국에는 인공지능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진 않겠죠. 왜냐하면 뭐 대표적인 게 지금 그 비만 치료나 네네네. 아니면은 또 이렇게 누구나 알고 있는 게 아닌데 성장이 보이는 쪽이라는 거를 만약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네네. 거기에 이제 스터디를 하셔갖고 그쪽을 갖고 계시면 더 큰 수익이 나겠죠. 왜냐면 네. 사람들이 늦게 알아주는 거는. 근데 가장 확률이 높은 건 AI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편하게 갈 거면은 AI가 제일 낫지 않나. 아. 뭐 그거 말고는 없겠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네. 그렇죠? 뭐 일라일리가 사실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쵸. 그죠? 네. 그런 식으로 그거 말고도 성장을 보이는 그런 잘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죠. 네네. 트렌드 있게 갈 수 있는 거는. 그래서 근데 어쨌든 AI가 제일 편한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저는 장기 테마라고 참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난 별로 와닿지 않던데, 뭐 챗 GPT, 뭐 하이퍼 클로바 X 뭐 써봐도 네. 뭐 이렇게 계속 쓸 것 같지 않던데. 잠깐 신기하고 말던데. 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매일 쓸 정도가 됐으면 이미 시세는 저 하늘 꼭대기에 다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보급화됐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저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느끼기에 방송을 저도 준비하면서 만약에 제가 원하는 차트, 원하는 자료 아니면 또 역사적 사실, 네. 이런 뭐 과거에 뭐 이런 역사적 사실 말씀드리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 거를 얘네한테 물어봤을 때 원하는 대답이 아직 안 나와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얼마나 그러니까 조수 하나 두고 방송을 준비한 이게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3프로 출연자들은 모든 그 기획부터 이런 모든 원고를 출연자가 다 쓰잖아요. 네네. 근데 옆에서 걔네가 잘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아직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이건 거죠. 마음에 드는 순간이 온다. 예, 그건 왜냐면 지금은 AI는 학습의 영역이 아직 있기 때문인 그쵸,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보여준 거죠. 아, 얘네가 되겠구나. 그런 순간이 오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간파했기 때문에 지금 그쪽 투자를 지르는 거죠. 네네. 그게 오겠구나. 멀지 않았구나. 네. 이게 왔으면 이미 이렇게 막 그쵸, 그쵸. 돼 있지 않나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지금은 AI는 학습의 영역이다. 그리고 학습의 영역이 이제 조금 중반을 넘어가면 추론의 영역으로 간다. 네네. 그러면 지금 일단 학습의 영역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대장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학습의 영역에서는 대장이 하나밖에 네네. 없는 겁니다. 다들 아시는. 네. 그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추론의 영역으로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엔비디아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네. 엔비디아 요걸 보시면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잭슨 홀이 그렇게 무서웠는지 그런 슈퍼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고도 떨어졌다 다시 가는 그러니까 갈로만 가는 거예요. 3일인가 떨어졌었던 예. 거예요. 한 3일 떨어진 것 같아요. 다시 가잖아요. 네, 갈로 그쵸.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뭐 이게 P가 이게 지금 로이터에서 작성을 한 건데 12개월 포워드가 이제 한 30배 초반으로 떨어졌는데 네. 이건 12개월 포워드인 거고 네. 그러면은 8월부터 8월까지인 거죠. 내년도 예상치로는 이제 28배 수준까지 떨어졌잖아요. 24년 그러니까 24년 통째로. 24년 통째로. 네네. 지금부터 12개월 포워드는 네네. 한 30배 초반으로 음. 떨어진 거잖아요. 역사적 평균 42배에서 그러면 훨씬 더 이거는 싼 이건 실적이 증명해내면서 먼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그게 돈이 됩니까를 네네. 일단 먼저 유일하게 보여주는 기업인 거고 왜냐면 학습의 영역이니까 지금은. 네네.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이제 내년도 28배라고 하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네네. 그러냐면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여러분이 느끼셨듯이 그들은 실적도 그거를 뛰어넘고 네. 자기들이 제시한 가이던스를 또 뛰어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예상하는 그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더 뛰어넘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면은 상향 계속 조정해야죠. 그쵸. 네. 그럼 P는 더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주가가 이제 안 오른다면.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더 떨어질 텐데 그러면 이게 얼만큼 더 예상치보다 잘 나올 거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에 따라서 아직도 550을 주장하는 증권사가 있고 1100을 부르는 데가 있는 거예요. 네, 그쵸. 1100을 부르는 데는 이게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지금 얘네는 그거잖아요. 원래는 40주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대기 시간이. 네네. 대기가. 근데 어떤 이제 언론에서는 내년도까지 다 끝났다. 내년도까지 이미 네네. 판매가 끝났다라고 네네. 하는데 그러면은 더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비싸게는 이미 받고 있고 근데 공장이 없는 거잖아요. 코어스가 네. 이제 늘린다고 해서 네네. 그거를 지금 반영을 한 건데 근데 지금 TSMC가 아닌 다른 데서도 조금 가격을 올린다 더 늘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삼성이 붙는 순간은 완전 또 새로운 그렇죠. 그쵸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엔비디아의 실적도 당연히 거기서 상향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이제 자율주행도 그 우리 황 선생님이 네. 그래서 그 뭐냐 이제 더 이게 뭐 한 110억 달러 정도로 커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요새 아는 황 선생님은 우리 이분이기 그쵸. 때문에 네. 젠슨 황이기 때문에 옛날 황 선생님은 우리나라 황 그래서 황해 법칙. 예 3%도 네. 나오셨고 그래서 그쵸. 그 황해 법칙으로 유명해서 책도 썼잖아요. 황창규. 예, 황창규 전 네. 사장님이시죠. 그래서 삼성전자 사장님. 그쵸. 그래서 황해 법칙 하면 요새 이제 MZ 젠슨 분들은 황해 법칙이요? 젠슨 황해 법칙으로 알고 계신데 야. 예. 그래서 어쨌든 학습의 영역에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대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는 네. 그냥 기본 줄기로 삼고 가셔서 국내 투자를 하셔도 당연히 HBM과 그냥 그쵸. 2.5D 패키징과 연결된 애들을 같이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거기다 빨리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네. 그 다음은 추론이잖아요. 네네. 추론도 되게 중요합니다. 추론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비유를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3프로 TV에 패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분은요. 정말 너무너무 아는 게 많아요. 나와서 말씀을 잘 못 하세요. 그럴 전달력이 수- 없어요. 네네. 그럴 수- 그거는 추론을 못 하는 거죠. 네네. 그분은 네. 학습은 돼 있는데. 잘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말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막 네네. 유려해요. 네. 근데 다 듣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어. 말씀만 잘하세요. 네네. 안에 아는 건 별로 없고 그렇죠. 학습이 덜 된 거죠. 네네. 추론 능력은 뛰어난데.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러면은 자 아는 게 굉장히 많아. 학습이 다 됐어요. 추론도 중요하다니까. 추론력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이 스피치 학원을 다니거나 네. 이주 앵커 같은 MC를 만나야죠. 네네. 그래서 이걸 이끌어내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 왔을 때. 네네. 그게 이제 추론력을 늘리는 그쵸. 거죠. 네. 추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만큼 추론도 중요한데 추론의 시대가 됐을 때 누가 되게 잘할까? 추론의 시대가 됐을 때. 네. 저는 주말에 그게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테슬라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FSD 12 테스트 시연을 했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이게 원래 그 정도 운전 실력은 다 있었는데 네. 약간 테슬라의 주주분들이나 관심이 있는 분들만 그런 테스트 영상들을 봤는데 일론 머스크가 하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보게 되잖아요. 특히 그쵸. 금융계에 네. 있는 분들도 많이 보고. 네.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11과 12의 가장 큰 차이점은 네. 11까지는 FSD 11, FSD 베타 11. 네, 베타 11까지는 운전에 대한 그 소스 코드 그 명령어가 한 30만 개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옆에서 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코딩을 했다는 거죠. 예, 그거는. 옆에서 다 알려주는 거지. 야, 이럴 네네. 때는 뭐 깜빡이 켜고 하는 거 뭐 깜빡이 안 켜고 하면 이제 어른들한테 혼나잖아요. 네네네. 막 우회전 좌회전할 때. 네. 아, 그리고 또 야, 이럴 방지턱 했을 때는 속력을 줄였다가 해야지 이게 다 코딩이 돼 있던 건데 네네. 30만 개 그 코드를 다 없앴다는 거잖아요. 진짜 그냥 학습만으로. 네네. 그런 인공신경망의 학습만으로 이제 그거를 얘가 운전을 터득했다는 게 FSD 10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정지선을 미국인들도 안 지켜서 그 1% 미만의 영상만 증폭시켜서 보여줘. 왜냐면은 FSD는 정지선 지켜야 되니까 네네. 멈췄다 가야 되니까 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은 야 이게 물론 한 번의 개입이 있었습니다만 야 이게 추론 능력이 대단하다. 네네. 근데 운전이라는 건 엣지 케이스잖아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다 대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쵸, 그러면 그쵸. 학습량이 기하급수로 넣어야 되는데 네네. 이게 시작됐다. 그게 왜냐면 얘네가 이제 H100 만 대로 이제 그런 AI 학습 서버 돌린다고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전에는 A100 14,000대로 돌리고 있었대요. 근데 H100 만 대인데 H100이 한 성능이 3배 정도 좋다고 하니 네네. 하나가 네. 몇 거의 배가 네, 늘어나는 게 그러겠네요. 있고 거기다가 도조도 시작했잖아요. 이것도 돌리고 이것도 네. 돌리고 도조도 돌리고 그러면서 학습의 그런 양과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다 지금부터. 그러면은 얘네 그냥 코드 하나도 없이 네. 이렇게 좀 학습시켰더니 운전을 이 정도 하네? 추론 잘하네? 그걸 12로 보여줬군요. 학습만 훨씬 더 집어넣어주면. 근데 데이터는 사실 얘네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미 격차 있게 벌어져 있는데 와 뭐 라이다 같은 거 필요 없고 고정밀 지도 필요 없네.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해준 거죠. 그쵸, 추론 그쵸. 능력을. 그럼 학습을 더 됐을 때 그런 추론의 시대가 왔을 때 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우 그렇군요. 맞아요. 근데 참 이게 신기한 게 인공지능 얘기하면서 학습 추론 말씀하셨잖아요. 장의성 지점장님은 네. 둘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학습도 잘 돼 있고 추론도 네. 잘 돼 있어. 저는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네. 조금 학습이 더 필요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약간 그거잖아요. 이게 지대 너비압 약간 이게 막 뭔가 깊이 알지는 아니 못하지만 학습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을 더 해. 네. 그 대신 학습을 하면 할수록 그거를 여러분께 전달은 더 재밌게 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학습을 더 좀 많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자라면 네. 우리 적규에게 베팅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시간이자 또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우리 장의성 지점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